안녕하십니까. SOT 이민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암포사 테스트를 하는 그 페이지 있죠? 1-4 암포사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왜 여기다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레포트도 좀 내신 분들도 읽어보니까 그래요. 상당히 고민 많이 했고 또 방향이 좀 틀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아주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고민해서 뭐 방향이 이제 또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SOT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요새 이제 SOT 테크닉을 지금 가리키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면 암포사 테스트의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카테고리 1, 2, 3를 또 구분해서 확정 지을 수 있고 내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카테고리 2에서 1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도 암포사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암포사 테스트는 오면 환자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암포사 테스트를 하는데 아주 속도가 저 같으면 뭐 완전히 뭐 빠른데 이 환자와 나와의 또 호흡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버벅대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대로의 결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이제 짜증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환자도 이걸 왜 이걸 시키는지 뭐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암포사 테스트 할 때 우리 인구일라 리가먼트가 어디 부위에 서해부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 여기 사타구니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사전 설명 없이 여기다 터치를 하다 보면 또 괜히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 요새 막 굉장히 예민하죠. 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암포사 테스트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시행을 할 때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있지 않을 때는 뭐가 따라옵니까?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가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그 오해는 더 큰 오해를, 그 오해는 나중에 급기야는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오해로 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포사 테스트가 그렇게 루틴하게 여기는 매번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SOT에서는. 근데 저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문제들로 또 비화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문제들로 그냥 체킹하고 이렇구나라고 하지만 꼭 해볼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제로 저도 SOT 처음 접하고 할 때는 만나면 뭐 바로바로 하니까 그게 돼요. 그리고 오는 환자인데도 처음에만 설명하면 나중에 할 때는 그냥 호흡이 착착 맞아가지고 금방금방 하고 하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뭐 이게 제대로 동작도 안 되고 숨 멈추고 내가 돌고 뭐 하는 거. 그래도 호흡이 맞고 떨어져도 5분 금방 가요. 야, 그러면 내 짧은 진료 시간에 그 암포사 테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돼요. 나중에는 뭐 한 1분 30초 1분 이내도 끝나는데 그러다 보면 더 마음도 바쁘고 막 그러죠.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보고 이 환자의 상태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환자는 카테고리 1이네 2네 3네 이렇게 눈에 보여요. 꼭 그거를 뭐 테스트 해서가 아니라 그걸 뭐 그러려면 한 11년, 10년, 20년씩은 해야지만 눈에 보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려면 처음엔 차근차근 그런 것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왔더니 또 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했어요. 1-5 보니까 아틀라스 힐 텐션 이그제미네이션에서 트리트먼트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이 블로킹을 successful 우리 성공리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읽어보면 돼요. 환자를 보드 위에다가 엎드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키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니까 여기 determine 우리가 이제 결정을 줘야 돼요. 어떻게? leg length 다리의 길이를 지금 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힐 텐션이에요.
우리 발목에 힐 텐션이니까 발목에 텐션이 있나? 어디예요? 텐션을 어디로? 힐 텐션은 어디? 바로 아킬레스 텐던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 텐던, 아킬레스 텐던이 짧아지면 이 발바닥이 우리가 가지런히 되어 있는데 어디로 되겠어요? 로시 프렉션이 있겠어요? 프란테 프렉션이 있겠어요? 당연히 아킬레스 텐던이 텐션이 걸려 있으면 프렌타 프렉션이 있겠죠. 발바닥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엎드려 있는 자세만을 봐도 전혀 손을 안 대도 이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물론 아킬레스 텐던이 아주 텐션이 심하게 돼 있으면은 이 테이블을 위해서 발목이 위에 들어 올라가는 그 정도까지도 텐션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봅시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true shoulder side. 진짜 다리가 짧은 shoulder side의 side is very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예요. blocking and undertaken. 블로킹을 넣을 때 진짜 다리가 짧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탐슨 드랍 때도 숄렉을 찾았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결정 지을 때 이 숄렉에 대한 것들을 꼭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롱렉 얘기 안 합니다. 숄렉이 있으니까 롱렉이 있겠죠? 여기서도 좀 많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AS냐 PI냐 이런 것들 그렇게 따져가지고 골반이 앞으로 전방으로 갔냐 후방으로 갔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요 골반 모양이 요렇게만 되면 되는데 우리 몸은 뭐예요? 3차원 3디멘전으로 돼 있죠? 3차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몸의 중심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심축. 머리 가운데서부터 꼬리뼈서부터 발뒤꿈치까지 하나의 축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절묘한 입체가 절묘한 이런 틀어진 비틀림과 같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단순하게 드롭을 했을 때 숄렉이 그냥 단순하게 롱렉과 같이 이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드롭을 쳐도 내가 드롭한 것에 결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리스팅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가 골반을 그저 단순한 2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골반을 평가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트루 숄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인디케이터가 지금 나타났어요. 숄렉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숄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죠. 그냥 골반이 뒤로 후하방이 돼 있기 때문에 PI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사이드에 있는 다리가 짧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건 숄렉이니까 PI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뒤쪽에 다리를 짧게 만드는 요인 위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물론 골반이 PI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 메인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햄스트링이 있어요. 햄스트링 근육.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대개들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햄스트링이 짧아졌으니까. 여러분 햄스트링 근육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바이셉 피모리스랑 세마이 텐더너시스, 세마이 멤버러시스라고 하는 거. 대퇴 이두근과 반건양근, 반막양근이라는 근육. 이 그룹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나 반건양근 반막양근 한 그룹으로 보고 하나 바이셉 피모리스 대퇴 이두근을 이렇게 그룹이 나눠진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햄스트링 근육이 되어 있어요. 좋아. 자, 요 근육들이 쭉 붙어 있는데 어느 근육이 쇼트닝이 되는지, 아니 세 개의 근육이 다 쇼트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런 근육의 쇼트닝이 왔는지에 따라서 골반의 변이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힐 텐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힐 텐션을 이루고 있는 아킬레스 텐던은 종아리 부분에 있는 바로 게스트로크네미우스나 아니면 솔레우스, 그 두 개의 근육이 아킬레스 텐던을 형성하고 있죠. 지금 얘기인즉슨 요 밑에 있는 밑에 하트에 있는 비복근이나 가자미근 이 두 개의 근육을 텐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텐션이 걸려 있다라고 보지만 얘는 위에 있는 바이셉 피모리스나 세마이 텐더노시스로 같이 단단하게 이렇게 서로 꼬아듯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끼 꼬여듯이 위에 있는 근육이 잡아당겨 버리면 밑에는 그대로 텐션이 걸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하태의 근육에 텐션이 걸림으로써 골반의 변이도 있지 않는데도 숄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determine,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될 그 부분은 뭐예요? 골반이 PI 됐냐 안 됐냐의 진짜의 그 상태를 찾는 테크니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아킬레스 텐던 있는 부위를 여러분이 스퀴즈예요. 이렇게 딱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더 두툼하게 더 두꺼워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딱 잡았을 때 심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PI 때문에 숄렉이 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뒤에 게스트록이나 솔레우스에 거기에 MPS에 의해서 그 건에 이런 것이 통증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제거하는 방법은 좀 간단해요. 뒤에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발목 잡아가지고 이걸 뒤로 쭉쭉 제치면서 바로 이 아킬레스 텐던을 스트레칭 시켜주면은 돼요. SOT 이제 캐테고리 1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마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캐테고리 1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캐테고리 1의 범주 내에 있는 걸 그냥 블로킹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인디케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디케이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예요. 그것은 내 몸이 내 거울처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묵과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애브노멀을 노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 세이크럼이에요. 세이크럼 베이스라고 하는 거. 세이크럼이 있으면 베이스가 있죠. 세이크럼이라고 보고 베이스 있는 요 베이스가 요거는 정말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드랍 테크닉을 배우고 카이로프라틱 테크닉을 여러분이 쓸 때 그저 우리는 골반의 위치가 그냥 PI 됐다, AS 됐다, PI 됐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골반이라고 하는 것은 세이크럼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3차원적인 입체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것을 묵과하는 것이 뭐냐면 골반 전체가 앞으로 두 개가 다 AS 됐어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해서 AS 됐어요, PI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정을 탁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요게 전부 다 AS 됐습니다. 여기에서 얘만 이렇게 PI 됐어요. 그래도 AS, PI로 이렇게 정리할 것이냐는 얘기죠. 다 골반이 두 개가 다 PI 돼 있어요. 요 PI 된 것 중에서 얘가 AS로 됐어요. 노멀할 때는 노멀을 기준으로 보면 얘도 PI 돼 버린 거예요. PI 돼 있는 상태인데 전체가 다 PI 돼 있어서 하나가 AS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마치 여러분이 그것이
PI 되어 있는 상태인데 AS로 완전히 착각해서 여러분이 교정을 할 수 있는 큰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이크럼 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줍니다. 여기 책에서 나와 있듯이 이 베이스, 세이크럴 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바로 어떤 목적이냐면 이번에 배우는 것은 크레니오 세이크럴 서블럭세이션을 어세스먼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크레니올 세이크럴. 우리 SOT를 배우나 CST를 배우나 세이크럴과 악시풋이라고 하는 것, 크레니오 뇌와 세이크럴 천골, 두뇌 천골의 시스템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야. 그건 바로 뭐예요? 이 세이크럴의 베이스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에 있는 CSF,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CSF의 흐름에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세이크럼이 이렇게 팔락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플렉션, 익스텐션 되면서 이 힘으로 인해서 추진력을 받아서 CSF가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이크럼이 애당초 앞으로 콱 꼬부라졌어요. 여기서 움직여 보이 얼마나 움직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채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부채질이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져서 여기서 부채질을 하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쳐져서 여기서 부채질해서 된다면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돼야지 그런 흐름들이 듀럴 서블럭세이션이 제거가 되는데, 요럴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봐야 돼요. 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습 시간에 하고 먼저 우리 말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엎드려졌어요. 프론 자세에서 L5의 그 SP, 스피노스 프로세스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딱 갖다 댑니다.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호흡을 해요. 그리고 더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기침을 하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숨을 쉬거나 기침이 제일 좋습니다. 기침을 하면, 자, 이게 세이크럴 베이스가 어떻게 됐어요? 앞쪽으로 우리가 SB 플러스라고 하는데, 앞쪽에 왔으니까 더해졌다라고 해서 SB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플러스 되어 있는 이때는 위로 이 엄지손가락이 그 SP가 손을 푹푹 밀어 올려요. 뭐 이렇게 올리지는 않죠. 툭툭 내가 느끼는 거예요. 위로 툭툭. 그 다음에 SB 마이너스는 손이 우리 머리 쪽 뒤에 SB 누워 있으면 너 쪽으로 앞쪽으로 손이 쭉쭉 밀려가는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튀지 않고 앞으로 밀려가고, 노말일 때는 튀고 앞으로 밀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SB 플러스냐 마이너스일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내 엄지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SB 플러스가 내 손이 봉봉봉봉봉봉 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블락을 ASIS의 양쪽에다 집어넣어요. 자, 우리 펠빅의 양쪽에다가 블로킹을 걸었다? 그러면 세이크럼의 베이스는 반대로 움직이죠. 골반이 뒤로 빠지면은 얘가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골반을 뒤로 돌리면 얘가 앞쪽으로 가고, 골반을 앞쪽으로 돌리면 세이크럼이 뒤로 빠지고, 그래야지 맞죠? 동시에 다들 이렇게 엎어지고 싸그리 엎어지고 그렇지 않고, 얘가 가면 요건 이렇게,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뒤로, 그래야지 이게 균형이 맞아서 중심을 잡죠. 그래서 SB 플러스 때는 어디야? 그레이트로 센터 힙 조인트에다가 이것을 블로킹을 하죠. 누추럴 때는 그 중간에다가 블로킹을 꼽아놔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SB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또 고칩니다. 이게 듀럴 서블럭세이션을 고치는 아주 좋은 블로킹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끝에 머리로 가면 소아스 테스트 앤 트리트먼트라고 나오네요. 1-21에 보면 소아스 테스트 앤 트리트먼트 퍼포즈가 테스트 포 소아스 메이저 머슬 인볼먼트. 야, 장요근이라고 하는 거. 장요근, 그 중에 메이저니까 큰 대요근이죠. 대요근이 어떻게 인볼브 돼가지고
이런 서블럭세이션을 일으키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 그러면 장요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룸바의 요추에 가서 직접 붙어서. 자, 여기엔 또 이 친구가 아주 디스크에 직접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다 뼈와 뼈끼리 붙어 있죠. 얘는 연골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에 붙어서 우리 어때요? 피모에 가서, 그레이트 트로챈터 있는 쪽으로 가서 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 많이 했죠. 요거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잘 잡는, 우리 마치 텐트를 치면 폴을 세우고 그 폴의 양쪽에서의 딱 긴장감을 갖는 요 근육입니다. 야, 요 근육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이 중요한 근육들을 꼽을 수가 있지만 우리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로우백 페인이죠. 로우백 페인에 크로닉, 어큐트 이렇게 두 개 나눌 때, 우리 만성이냐 급성이냐로 나눌 때 만성적인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100%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정도로 이 소아스 머슬이 고장나 있습니다. 이 소아스 머슬이 소아스 머슬이 쇼트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해서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아고고고 허리 못 펴. 이건 뭐 다 소아스 머슬이 쇼트닝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아스 머슬의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서 내가 좀 아래로 이렇게요. 요걸 요렇게 그 환자를 정 가운데 손을 이렇게 마주치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요건 짧고 지금 이렇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머리 위로 쫙 올려서 이렇게 딱 붙여보면 손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많이 안 나죠. 불과 한 1cm 미만 정도 작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작게 차이 나는 그거를 보고 짧은 쪽에 있는 손, 장요근이 쇼트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이것도 우리 실습 시간에 해볼 거예요. 지금 이론은 뭐예요? 우리가 프론에서 이제 수파인으로 자세를 바꿔서 딱 누워있는 자세에서 짧아진 쪽 반대편에 서서, 자, 손을 여러분 가지고 우선 팔페이션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수파인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보면 잘 못 찾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 때는 잘 모르니까 되게 무릎을 구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손으로 무릎을 저항을 시키면 이 소아스 머슬이 안에 등에 쑥 튀어 올라와요. 단단하게 딱 띠처럼.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양쪽에 그 텐션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치료하는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반대편에 서서 소아스 머슬을 컨택을 해서 찾아보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 근육의 그 파샤를 따라서 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해서 근막을 이완시키는 요 동작을 좀 해주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사지건이나 슬러킹건 같은 걸로도 치료할 때 그 조인트의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근육이 잘못된 위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소아스가 무릎이 구부려서 문제가 됐고, 어떤 사람은 또 과도하게 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과정, 내가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전 과정에서 마이오파셜 릴리즈 테크닉을 쫙 해주고 다시 손을 재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짧은 쪽이 아직 소아스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또 다시 같은 동작을 몇 번 반복을 하고 하면 두 개를 손을 딱 마주치면 길이가 딱 같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소아스 머슬에 대한 그런 고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소아스 머슬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배꼽
우리가 umbilicus의 바로 옆쪽으로 보면 psoas muscle이 거기 있어요. 왜? umbilicus의 위치에 있는 것이 lumbar 4, 4번 요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캐테고리 2로 넘어가네요. 캐테고리 1을 이제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캐테고리 2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ut me loose and set me free.